광양 도림미술관 건립 사업이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빠르면 내년 말 건축공사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전망입니다. 여수의 농협 RPC에 벼 건조 물량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작업 지연이 심각한 지경입니다. 벼 건조기 확대 설치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당분간 농민 불편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광양항에 편입될 3일항을 여수항으로 환원시키려는 지역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수상위가 정부의 3일항 환원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9일째를 맞았지만 우려했던 물류대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반출입 화물은 평년 수준에 다소 미치지 못한 4,400여 TEU를 기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후년까지 400억 원이 투입돼 광양시에 들어설 도림미술관 건립 사업이 설계 공모를 시작으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오늘 광양 현지에서 열린 현장 설명회에는 34개 업체 10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박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건축가들 일행이 옛 광양 역사 부지를 분주하게 둘러보며 꼼꼼하게 사진으로 담아내고 설명 멘트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 집중하는 표정이 역력합니다. 전남 도림미술관의 설계 공모 현장 설명회. 주변 환경과의 조화가 강조되면서 공모상 필수 참여 일정으로 정해졌습니다. 현장의 여건을 잘 반영해야만이 좋은 작품이 나올 수 있고 또 그것이 시행착오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400억 원의 미술관 건립 예산 가운데 설계 비용만 15억 5천만 원. 해외에도 문호를 개방한 이번 공모에는 외국계 업체와 컨소시움을 이룬 3개사 등 모두 34개 업체가 등록해 높은 관심을 반영했습니다. 전라남도와 광양시는 미술관 건립의 핵심 방향으로 교육, 체험 기능의 강화와 지역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관광 자원화를 제시했습니다. 특히 미술관 부지 좌우로 조성될 인근 폐철도 공원화 계획과의 조화도 평가의 주요 항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나머지 약 6만 평방미터에 대한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전시나 창작이나 체험 공간들 그런 부분들을 도림미술관과 연계돼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연내 확정될 공모안은 이후 세부적인 실시 설계안으로 구체화돼 빠르면 내년 말 본격적인 건축공사로 이어질 전망입니다. MBC 뉴스 박광수입니다. 요즘 지역에서는 수확한 벼를 건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그런데 물량을 처리하기에 장비가 부족해 농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 아침 시간 여천농협 미국 유통센터. 때 아닌 긴 행렬이 늘어서 있습니다. 수확한 벼를 말리기 위해 찾아온 농민들입니다. 16일 날 비가 온다 그래갖고 그날 원창 밀려갖고 여기 입고를 했다고 합니다. 몇 시간 생각하면 기다려, 몇 시간. 건조를 해갖고 그러지만은 건조해갖고 재놓을 창고도 좀 부족하고. 이 미국 유통센터의 하루 처리 용량은 80톤. 하지만 최근 많게는 200톤까지 물량이 몰릴 때도 있습니다. 농협 측은 24시간 가동이 들어갔지만 역부족입니다. 농협 미국 처리장으로 농민들이 몰리는 것은 민간 미국 처리장에 비해 건조 비용이 절반 수준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건조 비용 외에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다 보니 농민들은 오랜 대기 시간에도 이곳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여수관 내 농협들이 지난해 율촌지역 물량까지 함께 처리하기로 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농협 측은 반복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건조기의 확대 설치도 추진하고 있지만 부지 확보와 예산 배정이 관건입니다. 부지 확보를 하더라도 또 행정에 저희들이 또 신청하는 기간이나 또 행정의 또 승인 이런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이르면 아마 뭐 내년도 늦어도 2018년부터는 원활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1년 농사를 마무리하는 벼 건조 작업이 늦어지면서 농민들의 마음도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여수 지역 상공인을 중심으로 광양항에 편입돼 있는 3일항을 되찾으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는 최근 지난 1986년 광양제철소 배후항만으로 3일항이 광양항에 포함되면서 여수항의 위상이 추락하고 있다며 3일항의 여수항 환원을 위해 시민들의 힘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공회의소는 또 정부의 행정 편의를 위해 지자체의 항만 주권이 침해된 상황은 바로잡아야 한다며 3일항 환원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정부 측에 제출하고 3일항 여수 환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화물연대 파업이 9일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우려했던 물류 대란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광양항 비상대책본부는 현재 화물연대 광주 전남 지부가 부산항으로 재집결해 파업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어제 하루 반출입 물량은 4,400여 TEU로 평소 물량에는 못 미쳤지만 주말 휴무에 따른 물량 감소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책본부는 파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지속적인 관리 감독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관광버스와 화물차 같은 대형차들은 일단 사고가 나면 큰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속도 제한 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하고 고속도로 위를 질주하던 차들이 적발됐습니다. 여기에는 프로야구 선수단 차량도 끼어 있었습니다. 김인정 기자입니다. 한적한 도로가에 멈춰 있는 대형 화물차. 노트북을 운전석 옆에 연결해 차량의 속도 제한 프로그램을 무용지물로 만들고 있는 현장입니다. 현행법상 관광버스는 시속 100km, 화물차는 90km로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정비업주 45살 김모 씨 등 4명은 인터넷에서 장비와 프로그램을 구한 뒤 한 건당 15만 원에서 25만 원을 받고 간단히 속도 제한을 풀어줬습니다. 속도 제한 장치 걸려있으면 운전하기 불편하다고 빨리 가야 되는데 불편하다고 해달라고 했습니다. 적발된 차량 가운데는 프로야구 구단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 버스도 있었습니다. 선수들이 원정 경기를 갈 때 타는 버스 3대를 과속이 가능하도록 경기장 주차장에서 6차례 조작해 2년간 운행한 겁니다.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추월할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추월을 하는데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좀 차량의 속도 제한을 푼 부분도 있고요. 아무래도 조금 이렇게 야간에 움직이다 보니까 이렇게 관광버스 등 대형차 상당수가 속도 제한 장치를 해제한 채 도로 위를 오가고 있지만 적발도 쉽지 않습니다. 임시검사를 해본 결과 전세버스는 50에서 60% 이상이 풀려 있는 상태고 화물차는 30에서 40% 이상이 풀려 있습니다. 경찰은 정비소 업주와 운전자, 기아 타이거즈 구단 대표이사 등 30명을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MBC 뉴스 김인정입니다. 농기계 구입 대금을 가로채고 농민들의 농기계를 몰래 팔아치운 5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순천경찰서는 농기계를 싸게 구입해주겠다고 속인 뒤 구입 대금을 가로채거나 수리를 맡긴 농기계를 몰래 팔아치우는 수법으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농민 8명으로부터 1억 7천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순천의 한 농기계 수리업자 54살 장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장 씨는 이전에도 같은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뒤 5년 동안 해외로 도피해 구속된 전력이 있고 가로챈 돈은 자신의 사채를 갚거나 도피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 오전 9시 35분쯤 고흥군 두원면에 있는 한 정미소에서 불이 나 1시간 1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정미소 주인 84살 정모 씨와 손님 80살 송모 씨 등 2명이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정미소 건물 100제곱미터가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87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미소 안에 있던 기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소상공인들이 대출받은 돈의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예산을 오로지 진도군이 떠안고 있습니다. 자금을 풀 당시만 하더라도 진도 경제 활성화에 총력을 쏟겠다고 했던 전라남도의 지원은 단 한 차례가 전부였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진도군 소상공인들이 대출받은 정책자금은 모두 122억 원. 상공인들이 1% 이자를 부담하면 나머지 이자 차액 12억 6천여만 원은 자치단체가 지원합니다. 전라남도는 그러나 참사가 일어난 2014년에만 1억 9,300만 원을 보조했을 뿐 진도군이 최근 2억 5천여만 원을 추경 예산으로 확보하는 등 올해까지 6억 8,900만 원을 썼습니다. 과거 정부, 전라남도와의 협의에서 진도군이 이자 차액을 보전하면 해양수산부가 대체 사업을 진도군에 주어서 비용을 우회 지원하겠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정부가 한 발 뺐다고 봐야 돼. 사업비 보전을 해주지 말고 거기서 일괄을 다 해주라. 거기서 사업비를 받아라. 그런 식으로 이제 건의를 했었었죠. 상공인과 달리
어민들의 대출금 이자 차액은 전라남도가 지원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지만 전라남도는 지원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3년간 필요한 예산은 6억여 원. 진도군의 재정자립도는 4.8%로 전국 243개 시군 가운데 꼴찌에서 두 번째입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주철현 여수시장이 대한민국 아름다운 섬발전협의회 정기총회에서 4대 회장에 선임됐습니다. 아름다운 섬발전협의회는 섬을 보유한 자치단체의 연대와 상생 협력을 통해 공공 번영을 추구하고 있는 광역행정협의체로 지난 2012년 창립했습니다. 주 시장은 회장 수락 인사말을 통해 섬발전협의회 자치단체와의 연대 체계를 강화하고 효과적인 섬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섬 발전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순천시의회 김재임 의원이 민중연합당에 입당했습니다. 김 의원은 민중연합당에 입당 원서를 제출하고 민중연합당에서 시민들이 행복한 서민 정치, 진보 정치를 실현하는 길에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순천시 의원 가운데 민중연합당 당적을 가진 시의원은 유영갑 의원과 함께 2명으로 늘었습니다. 문화재청의 문화재 활용 공모에 순천시의 3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 순천시에 따르면 2017년 문화재청의 문화재 활용 공모 사업에 순천의 문화재 야록을 비롯해 3개 사업이 선정됐습니다.